안녕하세요. 재테크일른 준서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고가 제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한다는 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백화점 명품관 샤넬, 에르메스 매장에는 기본적으로 웨이팅 15분을 해야지 들어갈 수 있고, 명품 중에서도 그나마 저렴한 구찌, 프라다는 또 한산한 광경을 목격하시기도 할 겁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이 기가 막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아니, 대한민국 경기가 이렇게나 어려운데 명품 살 돈이 어디 있냐라며 명품 사는 사람을 정신 나간 사람처럼 취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명품 사는 사람들을 보고 정신 나갔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는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과, 즉 오갈 데 없는 자금들이 어디론가 흘러가야 하는데, 부동산은 온갖 규제로 흘러 들어가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즉 집이 고가이니 사지도 못하니 명품이라도 사야겠다 라는 점도 소비 심리를 부추긴 일정 작용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중에 유동성이 얼마나 풀려 있냐면, 제가 실물 화폐 가치가 크게 하락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신세계 백화점은 연간 구매 금액 순으로 999명을 뽑아 트리니티 고객으로 선정해서 다양한 혜택을 주는데, 지난해는 1억 6천을 쓴 우수 고객도 트리니티에 들지 못했을 정도로 백화점에서 고액을 지출하는 고객들이 상당히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현대, 롯데, 신세계 백화점에서는 전년 대비 소비 금액이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 그럼 유동성이 갑자기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들이 일부러 유동성을 만들기 위해서 대출을 땡겨서 쇼핑했다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 가지도 못하니 쇼핑이나 하자며 집안의 가전가구를 싹 다 바꾸는 사람의 경우처럼, 정상적인 상태라면 정해진 비용 항목으로 흘러 들어가야 하는 돈들이 백화점으로 흘러 들어가는 경우도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올라간 집값을 보고 말도 안 된다고 왜 집값이 터무니없게 올라갔는지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과거 10년 전 샤넬백이 400만원대였다면 현재는 800만원대라는 점, 물론 아파트야 현 정권 들어와서 4년 동안 급하게 뛰긴 했지만 이전 정부에서는 오히려 하락하기도 했으므로 무조건 집값이 타 재화보다 상승률이 크다는 점은 또 아닙니다. 온갖 부동산 규제와 뉴스로 국민들을 피로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파트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체감상 집값 상승률이 커 보이는 거죠. 물론 그 체감의 정도를 더욱더 민감하게 만드는 것이 온갖 대출 규제로 인해 나의 레버리지로도 가질 수 없는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정부의 잘못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아파트를 귀하게 만들어서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사치제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에게 유리하다.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내 집 마련은 무조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과거 경기도 대형 평수가 폭락을 해서 방값이 되었던 그 역사적 사실에 집착을 해서 아직까지 집을 사지도 못하고 있나요? 저는 유튜브에서 부동산을 주제로 이야기하는 사람이지만 제 주위에는 아직까지 무주택자가 많이 있습니다. 제 지인이 아닌 사람들은 제가 하는 말을 조금이라도 더 듣기 위해서 상담을 요청하거나 제 톡방에 들어오려고 노력하기도 하지만, 정작 제 지인은 누구나 하는 잔소리꾼처럼 저를 취급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들이 무주택자이기도 합니다. 제 주위 10명 중 1명은 제가 일소유를 해야 한다고 말을 하면 제 이야기를 듣고 용감하게 유주택자로 승급을 합니다. 그들은 유주택자가 되고 나서야 대한민국 재테크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알게 되었으며, 과거 내 집이 없었을 때는 아침에 회사로 출근해서 업무는 하지 않고 주식장이 언제 열리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지만, 이제는 출근해서 업무 전에 정치, 사회, 경제면을 보면서 넓어진 식견으로 집 가진 선배들과 자연스럽게 토론을 하게 되면서 조직 내 인사로 자리 잡게 되었죠. 그리고 그는 바로 다음 행선지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월급으로 목돈을 모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매월 대출 상환으로 대출 잔액이 줄어드는 것을 매월 확인하면서 돈을 모으는 길이 꼭 예적금만 있진 않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서울보다 좁은 지방에서는 A급 입지와 B급 입지에서 직장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크게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실거주와 투자를 동일하게 가져가는 것이 쉽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서울에서는 직주 근접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직주 근접할 수 있는 아파트는 워낙 비싸기 때문에 결국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해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지역이 바로 김포와 파주입니다. 이미 완성된 인프라, 그리고 아직까지 저평가된 지역, 이제는 현재 내가 가진 자금과 활용할 수 있는 레버리지로는 몇 년 후에도 인서울 투자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 이전부터 인정해야 하고요. 지금부터라도 대체 투자처를 찾기 위해서라도 서울과 그나마 접근성이 좋은 도시를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서울에 내 집 마련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이 아니라 시간이 걸릴지언정 내가 광역시와 경기도 투자로 돌고 돌아서 40대 중반에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한들 누가 나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번 시간 결론은 첫째, 일소유는 필수다. 둘째, 광역시 또는 인프라가 완성된 경기도 신도시를 바라봐야 한다. 이 두 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백화점 소비금액 증가와 명품 가격의 상승은 부동산 가격과 아무런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시중의 유동성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시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금리 상승이 예정되어 있으니 집값이 곧 떨어진다며 선동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집값이 떨어지기를 일부러 기다리지 마시고요. 우선 일소유부터 하신 뒤 집값이 그들의 말처럼 정말로 폭락하는지를 보시는 편이 여러분들의 재테크 인생에서 훨씬 더 도움되는 길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